제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겪은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아주 영광되어 생각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병입니다. 따라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은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에 심하지 않으면 엑스레이로서만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MRI하고 CT를 받아서 판정을 받아서 치료 방법을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낫게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협착증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가 의사처럼 말씀하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씀은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라 저리라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극심한 협착증을 어떻게 나았는가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6년 전에 2014년 초겨울에 협착증 수술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한 1년 전부터 다리가 가끔 한 번씩 마비되고 나중에는 통증도 약간씩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협착증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뭐 어디 눌려서 그러는가 하고 가끔 한 번씩 주물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통증이 오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에도 통증이 오고 이건 뭐 다리에도 오고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저녁에 통증에 너무 시달리다가 새벽에 졸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9 불러서 119에 실려갔습니다. 물론 가서 수술을 했죠. 척추 수술은 협착증 수술은 아주 말끔하게 수술이 됩니다. 거의 다 말끔히 돼서 수술 받는 즉시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허리를 잘랐기 때문에 제가 요추 2, 3번 수술을 했는데 그 요추 허리 가장 뒷부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 근육을 잘랐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으로 딱 붙는 기간이 최고 2년까지는 걸렸습니다. 2년이 지나야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한두 달은 밥도 서서 먹어야 됐습니다. 서서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서서 먹고 2달이 지나서 좀 앉아서 먹어도 된다 하고 앉아서 먹고 그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저는 이제 그게 정상 생활을 6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에 이 협착증 증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발을 하다니 나한테는 재발할 수가 없다. 내가 단지 집에서 농사지면서 무거운 걸 좀 들고 의자에 좀 잘못 앉아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어쨌든 통증이 오기 시작하다 어느 날 전철석에서 정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주물르고 아프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어떤 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한 분은 한방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자기 한 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2방이면 끝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약간 과장되셨겠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전직 의료계에 종사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 협착증 같은데 협착증은 운동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니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집에 가서 꾸준히 하라. 철봉과 걷기를 하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는 어떤 노인분도 85세인데 협착증인데 철봉과 걷기만 해가지고 완쾌됐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였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이런 이 협착증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직 의사였거나 아니면 또 피트니스 강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수술 않고도 낫는 병도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건 있죠.
운동하라고 얘기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그저 따라서 내가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협착증 환자들한테는 척추에 신경관이 눌리는 환자들한테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운동도 몇 가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차 알았다. 내가 실제 겪은 내 말씀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자 해가지고 이 유튜브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치료 운동 중에 가장 부러웠던 것은 정상적으로 걸어가신 분들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저렇게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5m, 10m 가는데 몇 번을 쉬어야 되고 통증 다리를 질 끌고 가야 됐습니다. 다리를 끄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통증이 바늘로 찌르는 그런 통증이 계속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픈데 그래도 참고 안에 부처를 받으면서 저는 한의원을 갔습니다. 한의원을 한번 가봤는데 한의원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건 협착증 같은데 침으로 나을 수가 있다. 그러나 침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치료해도 진전이 없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용기 백배하는 거죠. 3개월까지 견뎌보자. 치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한의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딱 가니까 지팡이를 들고 갔었는데 지팡이를 집어 내던지게 됐습니다.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쫄룩쫄룩 해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걸어가고 있다가 2달이 지나니까 심장에 통증이 겠습니다. 그 전에 통증은 개고인 중에 통증이 거의 완전히 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계서는 거리 가는 거, 뭐는 거 완전 정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는 뭘 하셨냐면은, 이걸 했습니다. 침만 놔주십니다. 제가 듣기에는 추나요법하고 물리치료를 한의원은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입원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걸 추나요법이나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는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리를 주물르고 온열찜질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완쾌가 됐습니다. 처음에 1시간에 1km밖에 걷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8km도 걷고 10km도 걷습니다. 시속도 5k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나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은 제가 운동으로 만든 법, 제가 했던 운동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 즐겁게 운동에 참여합시다. 협착증 예방은 운동입니다. 걷기가 최고입니다. 걷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동요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착증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일부 장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통증이 오는 경우 걸을 수는 있고 불편한 상황일 경우에는 바로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증상이 계속되고 낫지 않으면 허리나 다리에 또 심한 통증이 마비하고 거의 걸을 수가 없을 때는 수술이나 한방으로 치료합니다. 나는 한의원에서 한방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처음에 통증이 오면 증상이 발생하면은 병원에 가는 수가 있고 한의원 가는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CT나 MRI 등 엑스레이 등을 찍고 판독을 해서 수술을 할 것인가 시술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한의원에 가면은 통증 확인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방 침을 맞고 가끔 부항을 한 번씩 떴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양방에 가면은 수술을 하면은
재발한다고 합니다. 재발. 수술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도 TV에서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재발한다고. 수술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발했습니다. 근데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수술한 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올바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쭉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노안으로 이 협착증이 온다고 합니다. 신경관 내에 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 주위에 신경액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물들이 뭉쳐가지고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을 맞고 걷기 운동을 계속 시켰습니다. 저한테 걷기 운동을 확인하시고 걷기 운동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거통의 법칙이라고. 제가 3개월 동안 이 회복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걷는 거리를 조금씩 늘리 쭉 가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고통도 계속 하루에 조금씩 고통도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걷기와 통증의 관계가 분명히 서로 반비례 관계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쉽게 아인슈타인처럼 저는 거통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통의 법칙을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걷는 거리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고통은 없어지고 몸은 건강해집니다. 다음은 실제로 제가 일일 걷기 주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3개월 90일 동안에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인가 빼먹고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하루에 몇 킬로를 걸었는가 그것을 추이를 했습니다. 첫날은 잘못해갖고 6킬로까지 걸었고 다음에 며칠간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걷는 것은 처음부터 절대 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를 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제가 실수해갖고 자꾸 뼈 쪽 올라간 날은 그 다음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여기도 올라간 날 쉬어야 되고 여기도 올라간 날 푹 쉬어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걷기는 무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처음 1km부터 시작합니다. 걷는 시속은 의사 선생님은 시속 4km를 목표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시속 5km 얼마든지 3개월만 지나면 5km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통증 감소에 대해서도 체크를 내가 했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내가 그날을 걷고 통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처음에는 통증을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통증을 구분했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을 때는 1번, 그 다음에 통증이 조금 있을 때 참을 수 있다, 약간 느낀다 할 때 극소 2번, 그 다음 소, 통증이 있다 할 때, 그 다음에 중, 4는 아플 때, 아프다 이거 쉬어야겠다 할 때, 대는 극심한 통증, 정말 아프고 막 수시로 아플 때 1에서 5까지 구분해가지고 매일 걷기 운동 하면서 통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을 내가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통증은 3에서 5 사이, 3에서 5 사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3에서 4 사이로 통증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통증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1로 왔습니다. 이런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근데 1로 오기에 전혀 통증이 없는 겁니다. 이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걷기를 할수록 통증은 감소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좋은 운동, 나쁜 운동, 그걸 제가 한번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동의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운동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등뼈가 있는데, 등뼈 요초 부위입니다. 이 빨간 테두리가 된 데가 요초 부위인데, 저는 요초 2, 3번 수술을 했는데,
이 요추 부위가 지금 S자로 구부러졌지 않습니까? 이게 뒷면이고 앞면인데 뒷면 쪽으로 이것을 뒤로 젖히면은 통증이 굉장히 옵니다. 또 다리를 한쪽 다리를 비틀고 그럴 때 통증이 많이 옵니다. 또 다리를 올리고 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그래도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 원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요추에서 요추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협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신경 척추가 있고 그 뒤에 척추 신경관이 있고 그 안에 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 척추관 주위에 있는 여러 인대가 신경 다발을 누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뒤로 젖혀가지고 더 누르게 만드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협착 부위와 경추 뒷부분이니 완쾌하기 전에는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다리를 비틀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숙이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신경왕 주위에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걷기가 왜 좋은가? 걷는다고 해서 우리 항상 걸어왔는데 걷는다고 해서 왜 좋은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을 누르는 것은 인대입니다. 인대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힘이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약물이나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인대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이 허물허물해지는 거죠.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신경을 누르지 않게 합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이 척추를 누르는 겁니다. 누를 때 이 중력을 견뎌낼 수 있는 허리를 우리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걷기가 필요한 겁니다. 신경관 주위 인대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다음에 추천 운동과 비추천 운동이 있습니다. 추천해야 될 운동은 걷기, 철봉, 자전거 돌리기, 허리 돌리기. 허리 돌리기처럼 아까처럼 말도 허리 비틀기가 아니라 허리 윗몸하고 척추하고 허벅지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푸시업도 상체 강화가 좋습니다. 다리 마사지 좋고요. 또 온열찜질 좋습니다. 가장 추천한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를 하면은 멀쩡한 근육들도 다 경직이 됩니다. 경직이 될 때 그때 마사지 온열찜질도 하지만 자전거를 돌려갖고 가장 약하게 자전거 놓고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돌리기 실내 자전거 돌리기 해가지고 다리를 풀어준 겁니다. 이 효과를 저는 정말 봤습니다. 지금도 자전거 돌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추천 운동이 있습니다. 누워서 허리 비틀기.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허리 비틀기. 또 뒤로 젖히기. 등산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아니라 내가 테스트 해봤는데 허리를 뒤로 젖혀줍니다. 또 등산 내려올 때 다리에 쇼크를 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등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리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습니다. 거꾸리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꾸리 좋다고 하라고 하는 것도 인터넷에 있었는데 제가 거꾸리를 해보니까 거꾸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하려고 허리만 뻐근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리는 평소에 거꾸리는 운동 좋습니다. 평소에 허리가 뻐근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고 그럴 때는 거꾸리 2-3분씩 한 2-3회 해주면 허리가 정말 시원해집니다. 그런 거꾸리 효과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고통 중에는 거꾸리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가장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제가 산티아고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80세 되시는 이태리 할머니께서 800km 걷고 계셨습니다. 잘 그리셨습니다. 몸도 똑똑하고 우리 할머니 몸빼기 보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계속 혼자 가시고 저보다도 빨리 갔습니다. 쉬지도 않으십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오래 사시리라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운동 소개를 이거보다 더 많이 했지만은 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고 특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걷기와 통증
전통을 개개해 주는 것. 침을 맞으면서 걸으면서, 침 맞으면서 걸으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적정 협착증 낫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일 때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중증일 때도 한 달 정도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으면 된 겁니다. 그러면 꾸준히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아니고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경험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의원 소개를 했는데, 한의원 소개는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한의원에서 진짜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 한의원 주소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통증이 계서 정상생활로 돌아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